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이 아름다웠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사 첫날을 보내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주변은 이미 깜깜한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둠은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 밤의 고요함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사 온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과거에는 한 재력가의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몇몇 이유로 이사를 가고 난 후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던 집이었다. 집주인은 나에게 낡았지만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첫 번째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난 그 소리가 쥐나 작은 동물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반복적으로 들렸다.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나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돌아서려는 순간 부엌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무언가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깜짝 놀라 다시 창문을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피곤이 나은 환상이라 치부하며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집에도 점차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그때마다 밤이 찾아오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왔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던 어느 날 밤 더욱 무섭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다.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게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어디선가 나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도와줘. 여기서 꺼내줘. 갑자기 깨달았다. 이 소리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들린 것이었다. 놀란 마음에 다시 잠이 깼고 익숙한 내 방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듯한 그 목소리에 이끌려 집 안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의 근원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그곳은 바로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다. 오래되어 문이 삐걱거리는 그 창고는 내가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곳이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강한 냉기가 온몸을 강타했고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나의 코를 찔렀다. 그리고 창고 안에는 수많은 낡은 사진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이 집과 관련된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그중 한 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진 속 한 여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던 그 목소리의 주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원래 주인의 아내였지만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를 따라오며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듯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주변 이웃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웃들은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그 집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한마디씩 흘리기만 했다. 이후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창고 앞에 섰다. 나는 마음속으로 고인의 불행한 영혼이 평화롭게 이곳을 떠나기를 바라며 짧게 기도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경험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밤은 내가 느꼈던 가장 흉측하고 무서운 경험으로 아마 평생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부디 그곳의 모든 존재가 편안한 안식처를 찾았기를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썰이 전해져 오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경험한 끔찍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대학생 지우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항상 학교 근처의 하숙집에서 생활했는데 그해 여름방학 동안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서 남아 공부를 하기로 했다. 하숙집은 오래된 4층짜리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이상한 느낌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평소처럼 지하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에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이날 밤은 유난히 더 캄캄하고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지우는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불규칙하게 들려왔다. 긴장한 지우는 잠깐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소리가 바람 때문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킨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보리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거울에 누군가의 흔적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손가락으로 글자를 쓴 듯한 자국이었고 그 흔적은 점점 선명해지며 무언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지우는 뛰쳐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불을 켰다. 그는 하숙집에서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황당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자신도 예전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같이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화장실로 갔고 거울을 확인했다. 어제 본 글자가 정말 존재했다. 나를 찾아줘라는 불길한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이 기분 나쁜 흔적의 정체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하숙집 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저 그럴 리 없다고 무시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지우와 그의 친구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하숙집은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지역 도서관에서 이 건물에 관한 옛 신문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20년 전 이 하숙집에서 한 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 끝내 그 학생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이 이 집에 아직도 영혼으로 남아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지우와 그의 친구는 그 실종자가 화장실 거울에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지우와 친구는 다시 한번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여기 있다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줘 라고 말했다. 순간 갑작스러운 한기와 함께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깜빡였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때 거울에 또 다른 메시지가 서서히 떠올랐다. 진실을 밝혀줘. 이와 함께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뒤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두 사람은 홍비백산에 뛰쳐나갔고 그날로 하숙집을 떠났다. 이후 지우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하숙집은 이후 몇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고 그 사건은 점점 잊혀졌다. 그러나 지우와 친구는 여전히 가끔씩 그 일을 떠올리며 거울 속 형체의 간절한 메시지를 잊을 수 없었다. 그 실종된 학생의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지만 그날의 경험은 지우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여러분도 혹시 밤에 어두운 화장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연애연. 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친척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첫날 밤 내가 머무르는 방 창문 밖으로 무성한 숲이 보였다. 창문을 열어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왠지 모를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분이 이상해졌다.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인 줄 알았지만 금세 그것이 사람의 낮고 깊은 신음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날 나는 마을 주변을 산책하면서 동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분은 내가 밤에 들은 소리에 대해 묻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슬픈 전설이 있단다. 그 숲속에는 예전에 강제로 결혼을 피하려던 젊은 여자가 있었어.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 숲속으로 도망쳤고 그 후로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아직도 숲을 배회하며 자신의 슬픔을 노래한다고 믿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마치 내가 그 숲속에서 그 여자의 슬픈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나는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생겼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결국 나는 창문을 열고 숲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나의 비명 소리에 놀란 친척들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저 악몽을 꿨던 것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창문을 바라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입을 뗐다. 왜 아직도 날 찾아오지 않았나요? 나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닫고 불을 켰다. 안심하려 했지만 속은 여전히 끔찍하게 불안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어르신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 여자는 잃어버린 뭔가를 찾고 있을 거야. 그녀가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니?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밤늦게 숲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를 두렵게 했던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은 도망가야 할 대상이 아닌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깊은 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 안 걸렸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소복을 입고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고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 이후로 숲속에서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그 경험은 무엇을 의미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가 이제는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을을 떠난 뒤로도 가끔씩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곤 한다.